왜 사람들이 꼬마 빌딩을 투자할까? 사실 너무 어렵고 그 대출 너무 무섭거든요. 대출 무서우세요? 그러면 집 사는 건 안 무서우세요? 똑같은 돈으로 아파트도 살 수 있지만 건물도 살 수 있다라고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건물을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땅의 가치는 점점 커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파인드 정유주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나는 아파트 사는 것도 힘든데 건물 투자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살 돈으로 충분히 건물 투자도 가능하다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건물 중개에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건물 기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 사람들이 꼬마 빌딩을 투자할까? 이거에 앞서서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 아파트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파트는 잘 팔리고 가격도 잘 오르니까 아파트를 이제 투자도 되고 내가 거주 목적도 되고.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아파트도 살 수 있지만 건물도 살 수 있다라고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건물을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건물이 더 좋지 않나요? 왜요?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비용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데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거주도 할 수 있고 황금성도 좋고 조금 쉽기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접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돈으로 아파트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15억 정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을 때 대출 없이 사시면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매가가 있는 30억대, 40억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출받아서 살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너무 어렵고 그 대출 너무 무섭거든요. 대출 무서우세요? 그러면 집 사는 건 안 무서우세요? 집도 대출이죠. 그럼요. 집도 대출이고 아파트도 대출이죠. 같은 돈으로 아파트도 투자 가능하고 건물도 투자 가능하다라고 하면 고려해볼 만한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꼬마 빌딩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물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형 빌딩도 있고요. 고시원도 있고 모텔, 호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건물 종류가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전체가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거용이 있고 근린 생활시설이 있고 주거용과 업무용, 그 다음에 상업용이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주거용 건물이 있고요. 주거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소비를 또 하시잖아요. 음식도 사 먹으시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음식점들, 커피숍 이런 것들이 상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런 판매 시설을 많이 일컫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광범위에서 그냥 일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뭐 병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건물 빌딩 하면 너무 거창해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꼬마를 붙인 건데 사실 이거는 정식으로 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불리기 편하게 그냥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건데 5층 이하, 50억 이하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보통 개인 투자가 많으세요. 평당가에 따라서 좀 더 작은데 비쌀 수 있잖아요. 그것도 꼬마입니다. 가격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왜 꼬마 빌딩을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이때 난관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세금에 조금 자유로워요. 아파트보다는 개인으로 투자를 하셔도 50% 대출이 되고요. 법인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건물을 또 보셨고 이제 증여 자산을 조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법인 설립하실 때 가족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산을 증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부동산 건물을 활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선 건물을 투자하기 앞서서 내가 왜 건물을 사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세 차익입니다. 내가 현금을 투입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사요. 이 물건을 500원을 들여서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을 3,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1,500원이라는 수익을 얻죠. 건물을 예쁘게 가치를 높이고 하는 과정에 대한 대가로 시세 차익을 버는 거네요. 보통 1년에서 길게는 뭐 2년까지 가치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축하면 10년 늙는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전에 많이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현금 흐름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 투자도 똑같이 이제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면 1,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여기에서 다달이 100원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처음 들어갔던 돈이 1,000원이고요. 다달이 100원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거고요. 건물 투자 방식 두 종류 말씀드렸는데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금 흐름으로 이제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포괄 양도 양수를 많이 하세요.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예쁘게 만든 건물을 매입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 시세대로 건물을 매입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요즘 막 공실 많다, 막 상가 다 비었다, 네. 그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꼬마 빌딩도 어쨌든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산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건물은 감가가 많이 돼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땅의 가치는 점점 커지거든요. 당장에 눈앞에 공실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도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찾으려면 입지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물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실 리스크가 적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 조사를 아파트보다 더 꼼꼼하게 하셔야 황금성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꼬마 빌딩이 부동산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모양을 바꿔놓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만이 답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이라는 것 자체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물 기본 투자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건물 투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